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PI 모킹으로 생산성 올리기 주제로 발표를 할 카카오뱅크의 문종락입니다. 발표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장기 근속 중인데요. 장기 근속 중인 이유는 개발 문화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좋은 문화라고 생각되어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카카오뱅크 채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밖에 카카오뱅크 부스가 있으니 한 번씩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에 대한 기조는 이전부터 새로운 것을 도입해보고 써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말고도 개발을 좀 더 이롭게 해줄 만한 간단한 툴들을 만드는 것들을 좋아했고요. 이게 이번 주제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도전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무리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PI 모킹에 관한 주제를 정한 이유는 저는 은행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 자체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폐쇄적인 환경이 테스트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하기 매우 어려우며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만들어 테스트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대출 목록을 가져와 보여주는 DSR을 계산할 수 있는 DSR 계산기의 한 화면입니다. 화면의 구성상 API를 호출하여 목록을 가져와 보여주면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발할 때 정상적인 화면만 보고 구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목록을 보여주게 된다면 목록이 없을 경우에도 별도의 화면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디자이너나 기획이 함께하는 테스트를 수행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혹시 화살표 친 부분의 문구가 엄청 길거나 금액이 매우 크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꼼꼼한 클라이언트 개발자라면 위 그림처럼 문구가 매우 길 때 문구가 뷰 밖으로 넘어가는지, 금액이 매우 클 때 금액이 이상한 문구로 노출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다음 그림처럼 화면상 텍스트 뷰가 넘어가지 않게 금액은 아주 큰 금액까지 고려하여 표시하겠죠. 하지만 비개발 직군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리에서 개발하다 보여주고자 한다면 간단히 해당 문구만 하드코딩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개발자 직군과 함께하는 세너티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그때그때 빌드를 해서 보여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테스트 과정 중간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간단하게 API를 특정 값으로 바꿀 수 있다면 테스트 시 특정 상황을 만들 수 있고 해당 상황에 UI가 정상적으로 그려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API에서 받은 정상적인 값을 금액이 크거나 이름이 매우 긴 값으로 변경하여 실시간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구를 이번 세션에서 제공하진 않지만 만드는 방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사내 토이 프로젝트 정도로 개발이 가능하고 테스트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주제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단어인 API 모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현업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킹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킹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를 놀리다, 무시하다, 거짓된 정보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API 모킹으로 합쳐서 의미를 해석해 보면 API를 놀리다, 거짓된 API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들이 개발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API를 호출한다고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간중간에 프로토콜상에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생략하고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특정 서버로 리퀘스트를 하고 서버는 해당 리퀘스트를 받아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합니다. 수행된 결과를 통해 리스폰스를 생성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API 모킹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특정 레이어를 하나 더 두어 API 요청과 응답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위변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특정 레이어에서 응답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PI 모킹은 왜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개발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 파트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해당 요구사항을 분석 후 백엔드 개발이 시작됩니다. 백엔드 개발이 완료되면 API를 이용하여 프론트엔드 개발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 회사가 원하는 일정은 어딜 가나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어 빠른 일정이 출시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클라이언트 개발에서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디자인이 먼저 나오면 UI 화면 개발을 먼저 진행하고 서버 개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개발 환경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백엔드 개발이 끝난 시점에서 클라이언트 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없는 백엔드에서는 오류 혹은 잘못된 응답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서버의 오류 수정이 이루어지고 배포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클라이언트 개발이 제일 늦게 끝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API 모킹을 이용한다면 서버에서 잘못된 값을 주거나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응답으로 바꾸어 다음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백엔드 API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백엔드 개발자와 API 스펙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개발 자체도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백엔드 개발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클라이언트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서버 오류로 인한 개발 중단을 줄일 수 있고 어쩌다 보니 일부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대신하고 있는 백엔드의 QA 역할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API 모킹을 하여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킹하면 떠오르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이용하여 UI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실제 서버가 아닌 목 웹 서버를 이용하여 서버의 모든 응답을 원하는 응답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의 문제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 자체가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또한 테스트 코드가 동작하는 속도 또한 빠르지 않아 CI/CD 과정에서 점점 더 긴 테스트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UI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원하는 동작 테스트가 쉽지 않고 기기별로 테스트 코드에 대응해 주어야 해서 삽질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목 API 서버를 이용하여 테스트 코드가 동작하는 플로우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서버로 요청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 미리 설정된 응답을 받아 화면을 그리게 동작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목표는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를 조작하고 싶은 코드 중간에 원하는 데이터를 하드코딩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카카오 레파지토리를 통해 이미지를 가져와야 하지만 해당 레파지토리에 연결된 API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임시로 개발자가 서버에서 받을 데이터를 하드코딩하여 임시로 화면을 확인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문제점은 항상 빌드를 수행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수십 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코드 리뷰 단계에서 아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기 위해 임시 코드로 작성하다 보니 해당 코드가 코드 리뷰 단계에서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코드 리뷰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코드 리뷰가 꼼꼼히 수행되지 않는다면 프로덕션 코드에서 테스트 데이터로 된 화면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외향적인 개발자에겐 가장 쉽지만 내향적인 개발자에겐 가장 어려운 서버 개발자에게 부탁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버 개발자분에게 특정 상황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서버 개발자님, 혹시 API를 모킹 가능할까요? 라고 말이죠. 운이 좋은 경우라면 빠른 시간 안에 대답을 듣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거나 서버에서 임시 코드를 통해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서버 개발자 분에게 요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요청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는 수분에서 몇 시간까지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을 받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다른 곳이라면 다른 담당자를 또 찾아야 됩니다. 다음 담당자를 찾으면 또 다른 사유로 다음 담당자와 컨택을 해야 됩니다. 백엔드 개발 환경이 복잡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상황은 빈번히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한 가지 상태를 바꾸기에 이미 4명의 개발자를 거쳐 상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상태를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QA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징 서버가 아닌 대부 서버에서만 본다면 QA 담당자에게 연락받을 리는 없겠지만 살다 보면 스테이징 서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만들어져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찰스와 포스트맨 목 서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찰스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의 원리의 경우 앱과 서버 통신 중간에 프록시 서버 역할을 합니다. 모든 패킷의 경로를 우회하여 요청과 응답을 위변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처럼 앱에서 요청을 찰스가 대신 받아 위변조를 거쳐 서버에 요청을 전달합니다. 서버는 조작된 요청으로 서버 로직을 수행하고 다시 응답을 찰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찰스는 다시 응답을 위변조하여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원하는 응답으로 바꿔서 전달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API들이 PC에서 돌고 있는 찰스를 경유할 수 있을까요? 와이파이 설정에서 한 번쯤 이런 화면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희의 단말은 특정 프록시를 거쳐 네트워크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에 찰스가 실행되고 있는 IP를 입력 후 포트 등을 설정하면 모든 네트워크 요청이 찰스를 경유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면 장점으로는 API 모킹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속도 조절 등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 최근에는 HTTPS를 사용하여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에서 해당 통신의 원문을 보기 위해 별도 CA 인증서를 휴대폰에 설치해야 됩니다. 보안 로직으로 스니핑이나 스푸핑 방지를 위해 인증서 피닝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기능도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프록시 서버 역할을 할 서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PC가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QA 직군이나 기획 직군 같이 비개발 직군에서는 사용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인 점도 크진 않지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에서는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가장 애용했던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서버 개발자에게 요청하는 게 가장 쉬웠고 어떻게 보면 서버 개발자 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쉽지만 가장 서로 불편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찰스 같은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는 것인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일단 은행 앱이다 보니 다양한 보안 로직이 2중, 3중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꼭 은행 어플이 아니더라도 인증서 피닝 등은 많은 곳에서 필수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 보안 로직을 제거하는 것도 원치는 않았습니다. 또한 프록시를 걸기 위해서는 테스트 단말과 연결된 망이 프록시 서버가 운영되는 망과 동일한 사설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지만 저희는 특정 정책에 의해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PC와 앱이 실행되고 있는 휴대폰과 다른 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DB 리버스를 이용한다면 가능하지만 매번 명령을 입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또 비개발 직군도 함께 테스트하길 원했기 때문에 ADB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설치부터 진입 장벽이 생겨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서 QA, 기획자 같은 비개발 직군도 함께 API 모킹을 통해 특정 상황을 간편하게 테스트하길 원했습니다. 때문에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기능 개발에 앞서 요건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간편하게 앱에서 모킹이 동작해야 합니다. 개발 직군뿐만 아니라 QA, 기획자 같은 비개발 직군도 모킹 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개인이 하고 싶은 상태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비개발 직군에서도 간단하게 값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위해 이전 화면에서도 잠깐 보였지만 테스트용 앱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상단의 모든 화면에 번개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고 화면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모든 화면에 번개 모양의 버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위 코드처럼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콜백을 이용하여 모든 액티비티가 리줌 될 때 컨텐츠 뷰 최상단에 애드뷰를 통해 간단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덕션 코드에 영향도 없이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두 번째로는 프로덕션 코드에 영향도 없이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조작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작했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서버 API로 도착했을 때 일관된 동작을 보장해야 모킹 기능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면 위 그림처럼 이벤트를 받아 뷰 모델, 리포지토리, 레트로핏, OK, HTTP를 거쳐 서버로 요청이 전달됩니다. 서버에서 모킹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받았을 경우 동일한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많은 뷰 모델이나 레포지토리에서 동작하는 것보다 최대한 코어 쪽 레이어에서 모킹이 수행되어야 다른 코드들의 조작 없이 일관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OK HTTP 통신 과정에 관여하여 모킹이 수행된다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코드들의 변화 없이 일관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림은 OK HTTP가 동작하는 방식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다행히도 OK HTTP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인터셉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셉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인터셉터와 네트워크 인터셉터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쪽은 캐시에 따라 동작이 달라지게 되어 일관된 모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인터셉터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예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해당 화면은 카카오뱅크에서 API를 모킹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화면들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모든 API 송수신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킹을 하고자 하는 API를 선택하여 API의 응답값을 화면에 노출하게 됩니다. 해당 응답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수정 후 모킹 버튼을 누르면 다음 API 통신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URL로 호출되는 모든 응답값이 화면에서 수정한 JSON으로 변경되어 전달되게 됩니다. 화면을 하나씩 나누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목록을 불러오는 화면은 간단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을 위해 제작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셉터의 인터셉터 함수에서 요청이 생성 후 해당 요청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후 요청을 실행하면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리스폰스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후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API 호출 시 데이터베이스의 요청과 응답이 저장되어 API 송수신 목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불러와 화면으로 보여주면 해당 그림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PI에서 받은 응답값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응답으로 금액과 이름을 전달받아 보여주는 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제이슨에서 300만 원과 이름을 받아 정상적인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매우 크거나 이름이 매우 긴 제이슨을 받았을 경우 그림과 같이 제목이 오른쪽으로 넘어서 노출될 수 있고 금액 또한 3만억 원이라는 이상한 값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API 호출 전 값들을 비정상적으로 큰 값으로 변경 후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나 기획 직군에서도 원하는 대로 값을 조작하여 화면에 잘 노출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셉터를 통해 모킹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구현하고자 목 버튼이 클릭되는 순간 다음과 같은 코드가 실행됩니다. 맵 형태의 데이터로 모킹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간단하게 저장만 해두고 있습니다. 저장 후 API들이 호출될 때마다 인터셉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실행됩니다. 나누어서 보면 다음 요청이 진행될 때마다 체인 프로시드를 통해 응답을 가져오고 모킹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저장해둔 맵에 매칭되는 모킹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응답을 모킹할 데이터가 비어있지 않다면 모킹할 데이터가 있다고 간주를 하고 리스폰스 뉴 빌더 메소드를 이용하여 기존 응답에 새로운 빌더를 생성합니다. 그 후 바디로 온 데이터를 변환하고자 하는 모킹 데이터로 수정하여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서버에서 받은 응답은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조작된 응답을 레트로핏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셉터의 기능을 API 모킹뿐만 아니라 조금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면에 진입할 때 API를 호출 후 스켈레톤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위와 같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API 응답이 매우 빠르게와 스켈레톤이 정상적으로 노출되는지 디자이너가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응답 지원 같은 기능을 만들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응답 지원을 입력 후 적용 버튼을 누르면 다음 API 호출 시 5초의 딜레이가 발생하여 스켈레톤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살펴보면 이전과 동일하게 인터셉터 메소드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응답 지원을 주고 싶은 시간을 계산하여 단순히 run 블러킹을 이용하여 지연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간단한 샘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루트라는 검색어로 30장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새로 고침을 통해 API로 다시 호출하여도 서버에선 변경이 없기 때문에 30장의 이미지만 노출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번개 모양을 터치하여 API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API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API를 선택합니다. 응답으로 온 JSON 중 이미지 목록을 제거 후 모킹 버튼을 통해 모킹을 합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API를 통해 빈 목록이 전달되어 화면이 비어 있을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서버 쪽 데이터 변경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모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만들면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터셉터는 체인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로 보게 된다면 A 인터셉터에서 프로시드 함수가 호출된 순간 요청이 다음 B 인터셉터로 전송되고 다음 B 인터셉터에 인터셉트 함수가 실행됩니다. 반대로 응답을 줄 때는 리스폰스를 리턴한 순간 이전의 A 인터셉터의 프로시드 메소드가 종료되면서 다음 로직이 수행됩니다.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OKHTP의 인터셉터의 경우 그림처럼 애드를 한 순서에 따라 동작이 달라져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순으로 인터셉터를 애드했을 경우 요청 자체는 A, B, C 순으로 진행되지만 반대로 응답의 경우는 C, B, A 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인터셉터를 만든 후 넣어주는 순서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기능은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사용자의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기능을 개발 환경에서 제공할 때는 다음과 같이 릴리즈 빌드에서는 동작하지 않게 처리해야 됩니다. 조건을 디버그
조건 저의 추천으로는 조건을 디버거로 걸어 막는 것이 아닌 릴리즈 단계에서 해당 기능이 프로덕션 코드에 포함되지 않게 폴더를 나누어 개발하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사용자는 디버그 조건은 쉽게 바꾸어 해당 기능을 살려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OKHTP의 인터셉터 기능을 활용하여 API 송수신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데이터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일부 코드만 가져와 보여드렸지만 실제 응답 목록을 만들고 응답을 수정하는 로직은 보여드린 코드처럼 짧은 코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쓰는 모킹 로직은 100에서 200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OKHTP 인터셉터 기능을 통해 개발뿐만 아니라 테스트 편의성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API 모킹이라는 기능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개발자와의 협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버 개발자 분에게 특정 값을 바꾸는 요청이 아닌 기획자 분에게 API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각자가 불편한 요청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용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 Q&A 받아도 되겠죠? 네, 가능하세요. 네, 혹시 Q&A 하실 분 있으면 Q&A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발표해 주신 내용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재직 중인 홍석규라고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를 봤는데 그 모킹을 인터셉터로 하게 되면 보여주신 거는 이제 리스폰스 바디를 조작을 해주셨는데 혹시 스테이터스 값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동일하게 리퀘스트 바디를 바꿀 수도 있고 응답 스태처스뿐만 아니라 뭐 헤더 값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요청 사이에도 헤더 같은 거를 많이 추가해서 그 세션 같은 걸 연결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응답 헤더도 바꿀 수도 있고 요청 헤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근데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예시 프로젝트 혹시 그런 거 GitHub로 공유 같은 거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희도 공유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 베이스가 되는 그 코드들이 다 사내에 있어가지고 네. 외부로 반출이 될지는 아직 몰라가지고 아직 외부로 공개할 예정은 없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이 기획자나 다른 비개발 직군에서 그 API 목업 값을 바꾸는데 어려워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RESTful API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어서 일단 직관적으로 필드명들이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고 그 기존에 요청했던 응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 어떤 값이 어디에 매칭되는지를 보고 바꾸시더라고요. 저희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바꾸시더라고요. 네. 네, 이상으로 문종랑님의 세션을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발표자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Q&A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